요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폭력으로 피해 있는 부인을 탐정에서 의뢰받아갖고 조사를 해서 그 소재 파악을 해줘서 가정폭력 남편이 찾아가가지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접근 금지 상태고 원래 그 비밀로 하게 돼가 있는데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탐정의 그 의뢰를 받으신 분들이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 단순히 그냥 부인이 가출했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게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볼 정도로 그냥 무심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많이 있었다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일에는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그렇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런 객관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분보다는 탐정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소양이라든가 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서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의뢰하는 것이 저는 이제 더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면 뭔가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이분이 의사 자격증 있는 거 다 보고 또 전문의 자격증 있는 거 또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신뢰감을 가질 수 있고 또 탐정 자격을 가졌다는 거는 그만큼 그분이 탐정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했다는 경험도 있고 뭐 이런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탐정 활동업을 하시려면은 탐정 자격증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탐정 자격증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이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탐정 이제 자격증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 법제화가 되지 않아서 탐정 자격증이 지금 민간 자격증 형태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인가하는 그런 자격 형태의 자격증이 발부되고 있다 하는데 2020년 8월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아무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법으로 규제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8월 5일 이후에 탐정이라는 그 용어 또는 영업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 파악하는 것이 그 신용정보업자가 아니면은 가능하게 되면서 탐정업 세계가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 좀 혼탁하다 할 정도로 이런 자격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한 70개 이상 되고 또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그야말로 뭐 그러다 보니까 돈만 뭐 몇만 원 주도 자격증을 주는 이런 아주 엉터리 자격증 그 관련되는 기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는 조금 더 자격증을 발부하는 기관이 그런 교육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자격증을 발부한 만큼 교육의 내용에 충실한지 물론 뭐 아무 자격증을 갖다 놓고 하면 되지만 우리가 영업이라는 것은 한 번에 한 어떤 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격증이 있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대로 된 자격증을 발부하는 그런 기관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임시적으로 쉽게 받는 것은 그만큼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탐정이 법제화가 된다면 바로 그런 자격증은 아마 제가 인정을 받지 못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법제화가 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탐정분들을 다 자격증 인정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자격 심사가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누가 보더라도 자격증으로서 가치 없이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자격은 아마 인정받지 못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뭐 7, 80개 됩니다만은 사실은 제대로 제가 알기로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전적인 부담이 있으시더라도 그런 전문 교육기관을 좀 찾아서 제대로 된 교육 속에서 자격을 취득하시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국내 최초로 탐정 관련해서 이 석박사 학위 과정,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셔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생소하거든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저희 그 법무대학원에 탐정 법무전공이라는 과정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아직까지 탐정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함부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었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탐정업을 갖다가 일자리 창출에 신직업 대표적인 하나의 모델로 이제 제시를 하시고 해서 이 탐정업이 그동안에는 법제화가 안 돼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뭐 제도화 되겠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탐정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조금 고급화된 탐정이 필요하다. 왜 이제 제가 고급화된 그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탐정이라는 업 자체가 사실조사하고 뭐 정보 수집이지만 이들 중에 많은 부분이 결국에는 법정에서 소송 자료로 활용된다는 겁니다.
겁니다. 법적 분쟁에 있어서.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미국보다도 우리는 더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 그래서 탐정이 불법하게 정보를 수집해오고 사실조사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탐정들이 왜 자꾸 법을 위반하는지, 법적으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본 끝에 이분들한테 법적인 지식을 좀 더 갖추게 한다면 본인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심을 하실 거고 나중에라도 그 자료가 결국에는 법정에서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년 지났는데 그분들이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자기들이 좀 더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저희들 일반 대학원에 탐정법 전공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 초창기에 많이 오셨거든요. 지금도 한 40여 명 이상이 지금 졸업을 하고 있고 현재도 뭐 30여 명 이상이 지금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도 이제 배출이 된 상태고 저희들이 그다음 재학생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과정을 운영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탐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탐정과 관련된 법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오시는 분들이 탐정의 어떤 전문적인 직업 기술을 가르치는 걸로 자꾸 이제 착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이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 탐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유 기능, 조사 능력이라든가 뭐 정보 수집 능력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최고의 과정을 통해서 그거는 그쪽에서 이제 배양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가지 과정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과정. 기술 관련되는 것은 이제 따로 설정을 하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학문적으로 탐정업이 법제화되지 않고 직업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탐정이 뭔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하고 있으시면서도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론적인 체계를 좀 갖춰놓으면 앞으로 탐정업이 올바른 직업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어린 입장에서도 그렇게 학위를 가지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한테 대해서 좀 더 신뢰감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과정을 만드는데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지원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대학원 학위 과정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나요? 이 탐정과 관련된 이제 법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정보법이라든가 또는 뭐 신용정보법이라든가 또는 형사법이라든가 또 기업법이라든가 이제 의뢰인이 의뢰를 받았을 때 탐정이 이 의뢰인의 의뢰가 적법한지 이 불법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의뢰한다고 해서 해주는 건 이거는 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잘못하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려면 의뢰인의 얘기를 듣고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는 우려해야 되냐 이제 그런 부분과 대신에 실무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뭐 조사 능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문 확보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추적 이런 건 저희들은 안 합니다만은 미행 뭐 이런 관련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태도라든가 요새는 대부분의 증거들이 그 디지털 증거이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포렌식 기술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냥 직접 탐정 자체를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대학원 과정에 학문적으로 저희들은 접근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술적인 거는 최고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2개 자격증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동국대학 법무대학원에서 이를 PIA라고 해서 이제 탐정사 한 자격증 과정이 하나가 있고 부동산 탐정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또 최초의 전문 탐정사 자격증입니다. 이 부동산 탐정사가 그래서 이 지금 배양을 하고 있고 PIA 이제 이 자격증도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최고로 오래된 자격증 발급 기관입니다. 가장 그 전문성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법무대학 원장 할 때 그분들하고 이제 MOU를 해서 저희들 학과에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대학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신용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기관에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이제 박사 과정은 법학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감정윤리를 포함해서 주로 법을 대한 내용들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실무적인 능력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탐정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탐정을 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들을 이제 저는 배양을 시켜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실무할 때 탁월한 좀 능력을 가지고 합법적인 틀 속에서 신뢰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법을 알아야겠네요. 의뢰인의 이런 의뢰 내용이 위법하진 않은지. 예. 법을 모르면 사실 이게 적법한지 합법인지 그렇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 예를 들자면은 요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폭력으로 피해 있는 부인을 탐정에서 의뢰 받아갖고 조사를 해서 그 소재 파악을 해줘서 가정폭력 남편이 찾아가가지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접근 금지 상태고 원래 네. 그 비밀로 하게 돼가 있는데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탐정의 그 의뢰를 받으신 분들이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 단순히 그냥 부인이 가출했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게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볼 정도로 그냥 무심한 거죠. 근데 이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많이 있었다면 확인했겠죠. 네. 조금 더 왜 부인이 나갔을지 더 슬슬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부인을 만나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가 남의 정보를 밝혀서 준다고 할 때 무조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탐정이라는 것이 앞서서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탐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한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한편에서는 공익적 기능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직업이 안정이 되지 만약에 순수하게 영리적 목적으로만 이 탐정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좀 나쁜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수록 보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 하는 게 자꾸 그런 쪽으로 쫓아가게 되는데 그 한계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 그게 결국에는 뭐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받듯이 윤리의식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교육 과정에서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본인들의 학위가 이제 법학 석사와 법학 박사가 나갑니다. 네. 앞에 법자가 붙었으니까 법은 준수하면서 그쵸,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음. 본인들도 좀 규제를 안 받겠습니까? 본인이 뭐 법학 예. 박사인데 예. 위법한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제한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전체 탐정 사회가 조금 저는 이제 정화된다 그럴까 좀 그렇게 되면 의뢰인들이 마음놓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발걸음이 이제 오는데 지금은 의뢰인들이 사실은 탐정을 함부로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오히려 내가 이거 의뢰했다가 탐정한테 내가 협박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자꾸 생기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제대로 된 탐정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플랫폼이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왜냐하면 개인은 못하니까 그런 기관에서 검증을 해준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 의뢰인들이 훨씬 탐정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탐정 제도, 탐정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힘써주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 시간에서는 강동욱 교수님 모시고 탐정 자격증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